수요일 저녁 식사 때 내려온 불안한 고요함은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에 깨졌습니다. 나는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 6살 된 남편 로안을 쳐다보며 내가 결혼했지만 그가 피했던 자상한 사람의 흔적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파스타를 입에 밀어넣으며 나를 바라보며 접시 옆에 앉아있던 휴대폰에 눈을 똑바로 뜨고 알림이 깜빡이는 것을 더 잘 알면서도 열어보라고 도전하는 듯 유혹에 굴복해 몸을 굽혀 주먹을 날렸다. 잠금 해제된 CEO에서 로안은 자신의 연기가 매우 믿을만하게 발전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노골적인 비난처럼 보이는 메시지로 환영받았습니다. 내 안에 당신이 이래서 우리 위치로 다시 오는 것을 빨리 느끼고 싶습니다. 시간의 마어셀이 보낸 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그의 최근 설명할 수 없는 늦은 시간과 그의 긴장을 설명하는 들쭉날쭉한 유리 조각처럼 내 마음속에 불타올랐습니다. 모든 것에 집중하세요. 알았어 자기야. 로언이 말을 할 수 없는 순진한 말투로 나를 위해서 쫓아냈어요. 테이블 건너편으로 전화를 돌려보내자 마스크가 미끄러졌고 그의 눈에 희미한 공포가 나타났다. 나는 갑자기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단지 내 상상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설명할 수 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잘라버렸다. 귀찮게 하지만 난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깨에 패배한 표정을 지으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됐는지 말해주세요. 로안은 입술을 벌리고 다시 총을 쐈습니다. 마침내 그는 6개월이라고 말했고 인정했습니다. 내 배를 때렸어. 이미 결혼을 떠난 남자와의 미래를 꿈꾸며 6개월 동안 학대를 당했고 나는 이미 반응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멍청하게 우리 집을 돌보던 중 마르셀라에게 이름을 리프로 요구했다. 배신으로 그의 신랄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20대 로안 사무실 프로젝트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는 신랄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말이 정말 중요합니까? 그녀는 내가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한 사람입니다. 아직 온전한 내 마음의 작은 부분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나는 목이 아프고 괴로워 땅에 쓰러질 때까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그에게 내가 완전히 쇠약해지는 것을 목격하는 만족감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내 힘이 나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의 첫 징후를 보였다. 어디로 가나 나는 돌아서 그를 바라보았다. 내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였다. 나는 폐쇄적인 목소리로 떠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돌아오면 더 이상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니까요. 나는 문을 확 열고 밤속으로 행진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 결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심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우리가 만들어낸 그림처럼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었습니다. 함께였다는 사실이었는데 마침내 그 망상이 무너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서졌다. 로엔의 배신이 나를 짓밟았고 나는 호텔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너무 노골적으로 우리 결혼을 포기했고 상처에 눈이 멀어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트라우마적인 이혼을 한 친구의 제안으로 사립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하루도 안 되어 저를 떨게 만드는 끔찍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얕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마어셀러와 연애를 했다는 로언의 분노와 혐오감은 아닙니다. 수사관의 보고서에는 이메일 신용카드 명세서와 로언이 여러 여성과 함께 여러 호텔에 체크인하는 날짜가 포함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여러 번의 만남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데이비스 부인 수사관이 내 부엌 테이블 위에 유죄 서류를 올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당신 남편은 무분별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나는 손을 대머리로 만들고 이름과 얼굴 사이에서 메스꺼운 감정의 파도를 억누르며 나에게 즉시 튀어나온 장난기 많은 사람은 마르셀라였어요. 문자 메시지가 이 모든 사악한 상황에 대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화가 났고 그녀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곳과 그녀가 일하는 곳의 수사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며칠 후 나에게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나 혼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호화로운 동네에 있는 세련된 아파트. 로안이 자신의 여주인을 호화로운 분노 속에 살게 하기 위해 돈을 퍼붓는 동안 나는 집에 있었나 보다. 나는 마르셀라의 집에 들어갔다. 나는 들어갔다. 수사관이 얻은 임시 코드를 사용하여 로비 내 인생을 망친 여자와 맞설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녀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존재를 증명하는 호화로운 분위기를 맞이했습니다.
A는 세련된 맛을 가졌고 다른 방에서 인사하는 부드러운 목소리는 너야말로 유혹자 로안이라는 까마귀 머리와 그녀의 살에 굶주린 비단 가운만이 내 눈을 사로잡았고 나는 주먹을 꽉 쥐었고 나를 본 그녀의 눈은 커졌다. 이를 악물고 침을 뱉었다. 그녀는 단정한 한쪽 눈썹을 치켜떴고 부끄러운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무성한 입술에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언제 나타나서 한심한 남편이 참을 수 없는 여자를 보러 올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눈부신 분노에 사로잡혀 정신을 차리기 전에 손바닥이 뒤로 젖혀져 그녀의 오만한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고 겁에 질려 몸을 움츠리면서 마침내 그녀의 얼굴에서 오월한 표정을 지운 것에 대한 기쁨은 로안이 당신을 위해 나를 떠난다는 소식을 로안이 들을 때까지 손바닥으로 빨리 붉어진 뺨을 숨긴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향해 돌격하여 그녀를 벽 뒤로 후퇴시키라고 보복했지. 알아서 집 파괴뱀이 현실 확인을 해줄 수 있게 해줘. 그는 파산했어. 그는 우리 돈을 사용하여 약간의 금을 캐고 트램프라이 뉴 호텔 선물을 구매하고 있어. 그리고 이 호화로운 아파트는 그녀의 표정이 잠시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화끈한 외관이 돌아왔을 때 그녀가 어떻게 비웃었는지 보자. 이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스는 점점 커지는 복수심으로 나는 경멸하는 눈으로 그녀가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서둘러 나갈 때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나는 마어셀러와의 장대한 만남 이후 집 파괴범의 오만한 표정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 없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끓어오르는 고통과 분노의 화산이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행진했다. 로아는 내가 심부름을 하는 동안 여분의 침실에 소지품을 넣어 두었기 때문에 내가 현관문으로 들이닥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이미 거기에 있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에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화난 표정으로 내 얼굴에 물었다. 말로 대답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립탐정이 수집한 유죄 증거를 공간 전체에 던졌고 인쇄된 이메일 사진과 은행 기록이 사탕처럼 땅에 흩어졌습니다. 로아는 자신의 범법이 어느 정도인지 처음으로 깨닫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증거 파일을 검토하면서 창백해졌을 때 당신은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위험을 암시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최악의 일은 제가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조차 아닙니다. 이 문서에는 로안이 여주인과 함께 자신의 부유한 TRS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비밀 계좌로 이체한 엄청난 양의 돈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안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계좌에서 훔쳐서 징징거리고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이목구비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후회하는 대신에 그는 자신을 최대치로 끌어올렸어요. 그의 분노가 밖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감히 나에게 그 경건한 어조를 취하지 마십시오. 그는 대답했습니다. 알러 몇 년 동안 나를 여기로 데려온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은 암울하고 생명 없는 껍질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내 잘못인가요? 내가 마침내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았다는 충격적인 반전은 나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고 내 불씨는 곧 불타는 분노로 바뀌어 행복을 찾았습니다. 나는 마어셀러에게 집을 파괴하는 그 창녀 로원과 함께 충격을 받았다고 반향했습니다. 그녀는 심오한 깨달은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을 모두 빼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돈은 교활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그의 표정은 처음으로 ISM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너무 단호해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 비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는 ISI 알러나는 일을 시작하려면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랬습니다. 내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나는 이 끔찍한 결혼 생활과 당신의 비난에 지쳤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잔해를 잘라내는 거친 말에 나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내가 볼 수 있었던 부서진 현실의 압도적인 무게로 방이 나를 맴돌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흐릿한 시야를 통해 로안이 물건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동안 내 희망과 내가 알았던 삶은 한순간에 나를 사랑하고 보살펴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뒤죽박죽된 내 결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죽던 날 나는 슬프게도 어떤 맹세를 생각했다. 마침내 나는 나를 감싸고 있던 마비의 층을 뚫고 나온 고통의 비명을 무릎에 대고 비명을 질렀다. 나는 트라우마를 풀어주는 비명에 목이 아플 때까지 울었다. 내 안에 넣어두었던 것. 그러나 내가 얼마나 멈춘 후에 나는 이상한 선명함을 경험했다. 흐릿한 비전을 통해 몇 년 전 내 이름으로만 명명된 우리 가족의 가산서 폴더에서 익숙한 직사각형 물체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시 아버지의 여주인 로안이 아버지의 비합리성의 표시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경우를 대비해 아버지는 집을 완전히 내 소유로 두도록 요청하셨지만 이제 내 가슴에 처음으로 복수의 불꽃이 불타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성견지명에 대해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이 파괴 후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보복하고 재건할 것입니다. 제에서 로아는 증서를 내 손에 안전하게 흩뿌렸습니다. 그가 갈등을 원한다면 괜찮습니다. 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은 고뇌와 분노 속에 흐릿했고 사설 탐정이 정리한 파일을 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눈물을 참느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흘려도 아무것도 해결되지는 않았다. 결단력 있는 행동만이 내 출현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나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 로안의 연쇄불륜과 재정적 위법 행위를 자세히 설명하는 수많은 증거로 무장한 채 자존심과 재정 안정을 유지한 채 이 도시에서 가장 집요한 이혼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유명한 다이앤 헤이스팅스의 사무실로 성큼성큼 달려갔습니다. 나는 그녀의 맹렬함을 모두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이앤은 연습을 통해 문서를 휙휙 넘겼습니다. 유혹된 세부사항을 흡수했을 때 그녀의 광택나는 베니어판이 약간 갈라졌습니다. 맙소사 그녀가 안경을 벗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내 시간에 더러운 가방을 욕하지만 내 남편은 최고의 표본이야. 나는 그녀에게 약한 미소를 지었다. 도와줄 수 있니 다이앤? 나는 그가 가치 있는 모든 일을 위해 그를 받아들이고 싶다. 그녀의 입술에 야성적인 미소가 퍼지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다음 몇 주 동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이앤과 저는 로원의 재정을 탕감하고 그의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아이언클레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가 제2의 인생을 찾기 위해 숨겨둔 모든 자산을 동결할 뿐만 아니라 그의 배신과 재정적 악행의 정도를 고려하면 위자료 금액을 처벌하는 것이 이 마르셀 여성이 핵심입니다. 다이앤이 저에게 그녀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로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SMY 가정기록 사진에 펜을 두드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개인 자산도 추구할 수 있고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이 많은 실리콘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로원이 경험하려고 했던 것과 동일한 레커닝을 마어셀러에게 전달한다는 생각은 내 마음을 가속화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우리의 불쾌한 말다툼 이후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아파트에서는 아마도 그녀가 경멸받는 아내처럼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애인의 두둑한 현금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끔찍한 각성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한편 로아는 아마도 부정에 끌어오르며 자신과의 새로운 시작을 바라고 있을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다이앤이 개인적으로 로안의 임대 아파트에 산더미 같은 문서를 가져왔을 때 그의 모든 것을 동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우리의 한때 열정적인 로맨스가 그를 파멸시키고 수치심을 안겨줄 폭력적인 피비린내 나는 법정 싸움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정부는 약혼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혼외 문제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결혼 자금을 심각하게 횡령했다는 증거에 근거한 자산 폭풍이 마침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절뚝거리며 법정에 가서 그가 초래한 파괴에 직면하는 것이었습니다. 표현을 보기 위해 그의 사악한 배신을 견딜 가치가 거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자만심 가득한 여주인은 어디에도 없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아마도 내가 그녀의 저녁 식사표를 찍기 전에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헤어졌을 것입니다. 여주인의 이름이 적힌 호텔 영수증과 은행 명세서를 포함해 그의 비열한 이중생활과 관련된 수많은 증거 우리가 준비한 맹렬한 주장은 너무 강력해서 그의 의회는 무기력하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로아는 법원 현관에서 으르렁거렸습니다. 부끄러운 세션이 끝난 후 그 남자는 잠시 동안 그의 눈에 사랑이 불타올랐습니다. 우리는 이 CLA를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시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이앤은 그가 더 압박하려고 하면 공격할 준비가 되어 냉정한 경멸로 그를 바라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솔직히 내가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가 내 한심한 두 번째 인생으로 바로 보내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말한 것에 날카로운 모서리를 즐기는지 의문이 들었어. 그의 이목구비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찡그린 얼굴로 굳어지면서 너는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복수심 강한 다이앤이 움직였어. 바로 우리 앞에 서서 경고의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녀에게 위로의 표정을 지었다.
그의 공허한 위협 끝에 그는 새로 얻은 무관심 갑옷으로 나를 튕겨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떠나겠다고 말했다. 로안은 계속 당신이 이 일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나는 이제 막 로안의 소란스러운 첫 청문회를 따르기 시작했고 나는 자신의 변호사를 중상모략하는 세비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법 전쟁터에 처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증거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만난 혐의로 저를 기소했습니다. 그가 사립탐정에게 최신 법률 드라마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던 중 그가 나를 완전히 멈추게 하는 무심한 말을 했을 때 마르셀라 여자는 확실히 돌아다닌다는 말을 했고 그 사람은 내가 얼어붙었을 때 내 손바닥을 전화기에 꽉 쥐고 대답하지 않았나요? 그 말은 그 사람이 내가 미스 퍼펙트에 대해 조금 조사했다고 했다는 거야? 그 사람은 곧 헤어질 당신과 엮일 뿐 아니라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나이 많고 부유한 사업가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는 증거도 있어 그 거만한 생각을 하는 거지. 몇몇 남자들에게 똑같은 교활한 속임수를 쓰는 실리콘 포화뱀이 나를 하얗고 뜨거운 분노로 가득 채웠고 그녀가 자신의 상황에 운 좋은 희생자라는 그녀의 주장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맛있고 교활한 음모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시한 수사관,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든 것을 알아야 해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만나는 곳, 그 늙은 얼굴에 뻗은 교활한 미소. 당신은 육즙이 가득한 얼굴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데이비스 부인.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다음과 같은 표정으로 만났습니다. 냉철한 결심. 마어셀러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기훈 남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자신의 약인 다이앤의 맛을 경험할 때입니다. 저는 다음 몇 주 동안 수사관과 신중하게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확실한 사례를 신중하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수집할 수 있었던 마어셀의 과외 활동 사진은 그녀가 비즈니스 모바일이 소유한 고급스러운 고층 콘도 내부를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우드로는 대규모 회사를 통제하는 60대 재벌이자 더 중요하게는 다이앤을 제국의 정상에 앉아있는 매우 의식 있는 아내입니다. 우리가 감시 스틸을 검토하는 동안 그들이 말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마어셀러와 우드로 씨가 명백히 타협하는 여주인의 위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스틸은 결혼한 남자친구에게 우드로 부인과 같은 여성을 위해 결코 진심으로 파트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확신시켰습니다. 그녀의 배우자의 조수는 다른 부유한 마크들과 똑같은 노골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잠재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마어셀러의 널리 퍼진 불신앙을 폭로한 후 내 눈은 보복에 대한 기대로 빛났습니다. 그녀의 H는 태도보다 더 신성한 태도가 강제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는 그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사악한 목적을 위해 결혼의 신성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세상도 그녀 주변에서 무너질 것이며 로아는 결승전에서 그의 소중한 약혼자가 그의 등 뒤에서 다른 부유한 동료들과 관계를 갖는 장면을 보여주었을 때 그에게서 모든 동정의 흔적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녀의 알 수 없는 애정 표현 때문에 가족을 남겨두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모욕. 그들은 둘 다 욕망탐욕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상적인 표식이었고 이제 그들은 단지 죽임을 당할 양들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매우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일을 마치면 그들의 부풀려진 자존심의 죄조차도 남을 것이다. 나는 몇 주 동안 은밀하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청구서 이미지와 전화대화를 수집하고 이제 모든 것이 나의 큰 반격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이앤의 직통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나는 흥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결단력을 가지고 내 어조를 무겁게 선언할 때입니다. 이 모든 정렬된 정면을 땅바닥에 불태워버리자. 나의 위대한 보복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는 매년 열리는 웨스트브리지 자선 갈라였습니다. 로안과 그의 사랑스러운 마르셀라를 포함한 도시의 상류층이 여럿을 장엄하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었습니다. 꼭 참석했다면 그들은 나의 실패한 결혼 생활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패셔너블한 파워 커플로서 새롭게 발견한 명성을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 명의 매력 있는 바보들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모든 희극이 그들의 얼굴에서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모든 부유한 동료들 앞에서 그들을 두머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달콤한 거짓말이나 공개적인 태도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다이앤을 공들여 계획했고 예상대로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선택한 목표를 위해 화려한 웨스트브리지 호텔 볼룸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어셀러는 시크하고 화려한 트로피처럼 로안 위에 걸터앉은 그녀의 타이트한 빨간 드레스는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이앤은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혐오감과 동정심을 경험하면서
내 귀에 상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잘 지냈던 쇼타임입니다. 나는 후원자 행세를 하며 도시의 사회 엘리트들과 섞일 때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이앤의 조수에게 우리가 마어셀러의 무분별한 행동을 촬영한 폭발성 사진과 필름을 건네주었습니다. 우리의 증거 폭탄은 준비되어 있었고 청중들 사이에 들불처럼 퍼진 첫 번째 중얼거림을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어셀러가 나이 많은 타이쿤 애인과 시시덕거리는 음란한 사진이 입소문을 타자 손님들은 숨을 헐떡이며 우리 주변의 아이폰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우드로는 악명 높은 사기꾼이었고 논쟁이 빠르게 추진력을 얻어 확산된 이후 누군가 그를 목격해야 했습니다. 레어즈가 스캔들에 빠진 레프처 다이앤의 입을 벌리고 있는 동안 방사능 가시처럼 나는 순진한 척했지만 바닥을 가로질러 보기 전에 마어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칠해진 입술은 표리로 뒤틀려 마침내 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충격적인 공개 붕괴 뒤에 있는 사람 마하하 그 순간 내 시야 바로 너머의 매끄러운 흰색 신발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나는 미란다 우드로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환한 얼굴까지 거기에 붙어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탄탄한 다리를 따라갔습니다. 크리스토퍼는 경멸하고 부유한 아내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르셀라의 멋진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침을 튀기며 으르렁거렸다. 그런 식으로 격렬하게 뒤틀면서 내 등 뒤에서 나를 계속 바보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니? 미란다는 마르셀라를 돌려 청중을 향해 그녀의 드레스 앞부분을 스팽글로 찢었다. 그리고 갈라 군중 전체에게 그녀의 보철 강화를 공개했습니다. 마어셀러는 비명을 지르고 급히 팔짱을 끼고 몸을 숨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스트로브 조명처럼 터지자 내 시선은 방을 가로질러 로안이 늘어진 턱과 역겨운 혼합으로 그의 굴욕적인 약혼자를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과 자기 연민. 나는 그의 유연한 얼굴이 마르셀라가 나를 파괴하는데 책임이 있는 두 사람이라는 그녀의 사치스러운 요구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그를 또 다른 풍요로운 장난감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뒤틀린 기쁨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궤도에 있는 생명체가 이제 가능한 가장 큰 플랫폼에서 똑같이 심한 굴욕을 당하게 된 것은 마르셀이 결국 미란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비명을 지르며 연회장 밖으로 도망쳤을 때 시적정의의 아름다운 예입니다. 충격받은 방문객들을 바라보며 나는 그 순간 내 완전한 옹호가 내 얼굴에 폭발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는 그의 이익을 위해 말을 중얼거렸고 그 암시가 강한 신발 냄새처럼 나에게 달라붙었고 프리더는 당신이 스스로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나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턱을 괴고 내가 실제로 내 과거 존재로부터 궁극적인 형벌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그와 함께 그는 돌아서서 자네와 완전한 타락만을 남기고 갈라에서 빠르게 빠져나오는 공허함을 통해 걸어 나갔습니다. 청중 다이앤이 내 옆에 나타났고 나는 샴페인을 마셨고 사랑스러운 순간이 내 혀에 잘 남아서 시작했습니다. MRS 데이비즈 그녀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완전하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세비지 아닌가요? 내 복수가 초래한 재앙적인 장면을 조사하면서 내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는 대답했지만 이것이 웨스트브리지 갈라 재난의 여파로 아름다운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재난 로안이 한일 최근에 수치를 당하고 겸허해진 남자는 자비를 구하며 다리 사이에 꼬리를 끼고 슬쩍 뒤로 물러섰을 것입니다. 사악한 종류의 만족이 사라진다면 그가 이전에 거만했던 자아의 껍데기로 축소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고통에 대한 무감각한 무관심은 이제 다이앤의 사무실에서 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다. 그는 6년 동안 함께 일한 내 남편보다 더 꼿꼿한 사람처럼 보였다. 내가 그에게 경멸적인 시선을 보내는 동안 그는 칭얼댔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마르셀라의 상황 맙소사 나는 정말 바보였기 때문에 침묵을 지켰고 그가 내 무자비한 표정 아래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까지 고요함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는 얼굴에 굴욕감을 느끼며 내가 당신에게 입힌 모든 피해를 내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발 간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자제하기 전에 우리의 차이점을 고칠 수 있게 해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내 입에서 새어나왔어. 이를 바로잡아 내가 메아리 쳤어. 우리 결혼 중에 놀랐어. 라이언 너는 다른 여자들과 몇 번이고 나를 속였어. 너는 끊임없이 나를 속였고 나를 통제하려고 했어. 왜? 당신은 나를 위해 어떤 일에서든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마도 처음으로 그는 눈을 뜨고 그의 모든 죄를 보았고 당신이 마어셀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녀 자신은 불쌍한 식권처럼 나와 함께 생활비를 조달했을 뿐이었습니다. 비디오가 유출되었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내 욕망이 너무 거칠고 제어할 수 없게 되어 당신을 배우자로서 실패하게 두었던 것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가 찰나의 즐거움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을 목격한 후 그의 잘 훈련된 후회의 눈물이 나를 편향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그에게 나를 배신하고 최악의 방법으로 나를 모욕하기 위해 몇 번이고 낮은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대체 가능한 사람들과 음란한 TRS를 추구하기 위해 나를 쓸데없는 짐처럼 버렸음을 발견했다. 로안의 태도는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의 죄의 눈에 띄는 그림자가 그 위에 떨어졌고 그의 얼굴은 자기 혐오와 후회로 인해 수치심의 가면으로 변했고 마침내 그는 그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줬는지 깨닫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후회가 많은 괴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신의 애정을 받을 자격이 없는 끔찍한 자기중심적인 생물입니다. 당신은 나를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의 사람이 된 사람을 바꾸기 위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일어난 일을 어떻게든 되돌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심한 울음소리가 내 안에 격동적인 자리를 일으켜 그의 속죄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고통을 축하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그가 결혼한 속기 쉬운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짜 후회나는 일어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루안의 뒤를 이은 말에 사라져버린 희미한 희망을 알아차렸다. 나는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내 삶에 있지 않기를 바란다. 그는 본능적으로 떨리는 것처럼 반응했다. 맞았어. 난 격렬하게 때려눕히고 싶은 충동과 싸우며 으르렁거렸어. 모른 척하지만 난 내가 한 모든 일 후에 말했지. 너는 정말로 내 삶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믿느냐? 하지만 하지만 아무것도 나샤프는 우리 얼굴이 당신이 지금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이혼이 빨리 진행되도록 할 것이고 당신이 계획했던 방탕한 이막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치료를 받은 순간 다시는 용서나 이해를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서약은 쓰레기 같았어요. 당신은 포기했어요. 로아는 마치 그가 놓친 말을 찾으려는 듯 멍하니 거기 앉아 있었고 다이앤은 당장 결정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이앤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의 선택 데이비스 씨. 그녀는 약속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로 긴장감을 느끼면 더 저항하거나 관대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미스 데이비는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 사일런스가 방을 가득 채우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퓨리의 죄책감과 씁쓸한 수용을 포함한 감정의 만화경이 로원의 얼굴에 펼쳐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체념의 신음소리를 내며 펜을 들고 재빨리 그의 이름을 점선 너머로 적어 이혼이 임박했음을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고 나는 그의 추격하는 태도를 알아차렸고 나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는 분노로 가득 차서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후에는 다시는 내 소식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레라 당신이 찾고 있는 평온함을 얻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으로 변했고 당신은 마지막 일격을 가한 후에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몸을 돌리고 자신 있게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의 실패는 슬픈 발걸음마다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의 멀어지는 모습이 복도를 따라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마침내 그것은 암처럼 끝났습니다. 성장 이전의 나에게 세상을 의미했던 남자는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역겨운 장이 닫혔으므로 나는 그의 행위에 대한 증오로 형성된 나의 새로운 현실을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이앤이 위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평소 냉소적인 미소가 어느 정도 높고 당신은 성공했다고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권위와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여성이 떠오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다이앤의 끈질긴 법적 노력 덕분에 이제 나의 재탄생이 시작된다고 굳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혼 합의는 실패한 결혼의 잿더미에서 로안이 고통스럽게 내 삶을 떠난 지 6개월 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포함하여 우리 공동 소유 재산의 대부분을 그의 증서로 취득했습니다. 내가 그래프 바인으로부터 마지막 소식을 들었을 때 로원이 나에게 연락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 그의 명성은 우리의 재앙적인 문락으로 파괴되었고 그는 조용히 당혹스러워서 그의 상처를 핥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가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내 모든 관심은 나 자신에 대해 쓰여지고 있는 새로운 장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쏠렸지만 내가 그 사람을 데려왔다는 것을 알고 카타르시스적인 해방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혼 이야기의 모든 흥미로운 세부사항은 나를 무릎까지 망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남편에서 살아남은 불명예스러운 아내에 대한 이야기와 헤드라인을 지배하는 새로운 이혼 전사 여왕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로 언론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었습니다. 내 복수를 통해 대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민중 영웅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 씁쓸하게 웃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약간 엉뚱했지만 이상한 느낌이었지만 로안이 나에게 안겨준 고통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희생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새로운 존재는 강인함과 그가 남긴 죄에서 건설적인 무언가를 만드는데 기반을 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지 3개월이 넘도록 나는 마르셀라가 쓰러진 장소와 같은 웨스트브리지 호텔의 연회장에서 소규모 연회를 열었습니다. 몇 달 전 도시의 부유층과 권력자들이 우뚝 솟은 신선한 장미 중앙 장식 아래 현악 사중주가 만들어내는 세련된 분위기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 행사가 제 이름을 딴 자선 단체의 런치패드 역할을 하기 전과 달리 제 행사를 가릴 만한 노출된 사건이나 사악한 스캔들은 없었습니다. 불륜에 배신당했지만 그들의 강인함의 결과로 더 강해진 여성들을 지원하는 AA의 빅 그날 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자들을 지원하려는 조직의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는 동안 치유된 청중들은 천둥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로안에게서 얻은 수백만 달러 중 일부는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자선 활동의 중요한 초기 몇 년 동안 연단에서 연설하는 데 자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떤 여성도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무기력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고 저는 그것을 신선한 마음으로 해냈습니다. 연민과 공동체로 기뻐하는 청중을 바라볼 때 우아함은 연설이 선의의 줄을 끝내자마자 내 자신의 여정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폐허로부터 생명을 고양하고 새로운 것을 번창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자금 제공자들은 내 목적에 대한 지원을 빠르게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 전 수많은 추종자들 위해 거주하는 이 위엄 있고 자신감 있는 여성 대통령이 바로 상처받은 영혼이라고 생각했을 제 마음을 채우는 자부심과 목적에 대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부엌 바닥에서 산산이 부서진 변화는 기민한 결단력과 타협하지 않는 정의 추구의 진정한 기념물이었습니다. 나는 성공적인 밤의 행사가 끝난 후 우물의 줄끝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신입생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감탄을 자아내는 눈에 띄는 담갈색 눈을 가진 40대 초반의 깔끔하고 잘생긴 남자 데이비스 씨는 미묘한 영국 억양을 지닌 목소리로 다가가면서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놀라운 사명과 회복력에 대한 영감을 주는 이야기에 대해 칭찬하고 싶습니다. 품행과 몸에 잘 맞는 턱시도는 상당한 재력가를 암시했습니다. 더글라스 씨 저는 그의 넘치는 칭찬과 부인할 수 없는 매력에 흥미를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우드로의 친구인 나이젤 더글러스는 실제로 그는 포스트 이후 서로 다른 서클을 언급하면서 으스스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불쾌함 나는 그의 외교적 절제된 표현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직업상 기자다. 그는 나의 즐거움에 계속 대담해졌지만 나의 진정한 열정은 당신과 마찬가지로 용기와 인내의 이야기를 증폭시키는 데 있다. 우리 사이의 전화는 나이젤 더글러스는 확실히 매력을 발산했고 나의 최근 경험과는 기분 좋은 일탈이었습니다. 반면 미스터 에마어 더글러스는 잉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영에 의해 감동을 받았다면 아마도 우리는 내 시련에 대해 더 친밀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술을 마시면서 그의 악수는 따뜻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데이비스 부인은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며 반짝이는 군중 속으로 떠날 때 그의 흥분에 눈에 띄게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배신의 무게가 나를 거의 파멸에 이르게 했지만 내 자신의 결심으로 나는 폐허를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웨스트 브리지의 빛나는 성가 아래 이 빛나는 밤은 새로운 새벽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내 방식으로 만든 미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다시 태어난 승리자입니다. 전생의 잿더미에서 첫 번째 이야기. 이제 또 다른 비슷한 이야기를 보자. 아침에 평온이 갑자기 깨졌고 끊임없이 전화벨이 울리며 떨리는 손으로 아드레날린이 솟아올랐다. 나는 그것을 향해 손을 뻗었다. 내 심장은 반대편으로 뛰었다. 끝은 내 손녀 엘리자 목소리가 겁에 질려 떨렸다. 할머니는 헐떡거렸다. 나를 도와달라고. 즉시 나를 붙잡아야 한다. 엘리자, 무슨 일이야? 나는 질식하는 소리와 숨이 막히는 흐느낌 속에서 물었다고 고백했다. 나는 다락방에 갇혀있고 클라리사는 이렇게 했다. 그 집 다락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동안 분노가 들불처럼 치밀어 올랐어요. 예, 그녀가 훌쩍거리더군요.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 제발 저를 데려오세요. 가는 중이에요, 자기야. 그녀에게 열쇠를 가져오라고 장담했어요. 한 손으로 전화기를 꽉 쥐고 다른 손으로 전화기를 꽉 쥐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약속합니다. 아들들에게 호화로운 저택으로 달려가면서 교회의 거리가 흐려졌습니다. 딸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그와 그의 아내 클라리사에게 알리자에게 보살핌을 맡겼지만 의심이 생겼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차를 공원에 들이받고 그들의 현관문으로 뛰어들었다. 일라이저의 필사적인 부탁이 내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데릭, 클러리서, 나는 외쳤다. 조용히 위층으로 돌진하며 나는 문을 열었다. 주먹을 꽉 쥐고 표리복도 끝 근처에서 항아리가 걸려 있었다. 나는 다락방 해치를 잡아당겨 그 숨막히는 밀폐된 공간으로 기어올랐다. 내 사랑하는 엘리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공포로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연약한 몸을 내 품에 모으는 것은 무엇인가? 그녀는 나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녀의 눈물로 사과를 속삭였다.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고 내 자신의 격렬한 눈물을 깜박였다. 나는 갑자기 트라포가 우리 뒤에서 꽝 닫혔고 데릭은 클러리서가 그의 그림자 속에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WW 마더 디러스트,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침입해서 비웃었어. 어떻게 감히 내가 그들에게 소리를 질렀는지. 내 목소리로 분노가 그녀를 동물처럼 가두어. 그녀는 단지 어린애일 뿐이야. 괴물들. 클라리사의 눈은 아기로 빛났다. 잔혹한 소나귀로 나를 똑바로 잡아당기는데 넌 할 수 없어, 노부인. 그는 분출된 분노에 힘입어 말을 내뱉었다. 나는 데릭을 밀어내 내 힘으로 엘리자의 연약한 몸을 막았다. 더러운 손 치워라. 베놈을 발견할 것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라면 너희 둘 다 감옥에서 썩어가는 걸 보자. 데릭은 엘리자를 향해 돌진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뒤로 피했다. 이리 와. 나는 그녀를 계단으로 끌고 가며 여기서 손을 잡고 그 집에서 도망쳤다. 공포. 데릭과 클러리서의 분노의 집이 우리 뒤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바라보고 말없는 눈물을 흘리며 텅 빈 뺨. 그녀를 보는 내 마음은 아프다. 여위고 갈비뼈 튀어나온 손목뼈가 옆에 자리 잡은 난 그녀를 위로했어. 이제 됐어. 넌 안전해. 엘리자 할머니의 입술이 떨리고 그녀의 눈이 천천히 나에게 멈췄다. 속삭인다. 그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내 안에 뭔가가 불타올랐다. 그녀의 작은 수줍은 목소리를 들었을 때 격렬하게 데릭에 대한 회상과 제니가 세상을 떠난 후 일라이저의 간병인으로 가장한 클러리서가 내 집과 우리 가족 유산에 접근하려는 그들의 계획에 대한 기억이 산불처럼 분출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미있는 확신은 그들의 속임수가 무대를 설정했습니다. 그것은 제니에 대한 나의 양육을 온화하게 비판하기 시작했고 골동품과 인테리어 디자인의 결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유물 어머니입니다. 클러리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인수하겠다고 조롱하면서 내가 부끄러워서 포기할 때까지 찌르고 재촉했습니다. 불안한 후 그들은 내가 소중히 여겼던 집의 감상적인 잔재를 모두 제거하여 그 장소를 완전히 개조했습니다. 날 잘라내줘. 엘리자의 애원을 더 빨리 인식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더 이상. 할머니 목소리가 나를 여기로 다시 끌어당겼고 이제 그녀는 나를 볼 때 눈이 아팠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자기야, 모든 것 잘 될 거야. 다시는 다치지 않게 해줄 게 어떻게 없애? 너무 강해. 목소리가 터져나온다고. 이번에는 테러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이번에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골랐다. 잘못된 전투. 엘리자의 얼굴에 희망이 성광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무엇을 할 건가요? 우리는 그들의 모든 극악 무도한 범법을 기록합니다. 나는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학대, 방치, 도둑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여주기 위해 당신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의학적 치료를 받은 후 우리는 법의 모든 무게를 사용하여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보복합니다. 엘리자의 눈은 커졌다가 당신의 집, 특히 우리 집을 포함하여 확실히 굳어졌습니다.
나는 그들이 당신을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그들이 우리의 유산을 모든 더러운 것을 가져갈 수 있다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잔인한 행동은 그들에 의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엘리자의 작은 몸에 눈물이 가득 찼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녀가 뼈만 남은 팔로 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강철 같은 결의가 자라기 시작하자 그녀를 굳게 잡았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걸어다니지만 더 이상은 데릭과 클러리서가 고물동면 상태로 자극했기 때문에 내 분노에 완전한 불운을 주려고 했습니다. 나는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도 복수심으로 깨어났습니다. 일라이저 잠을 잘 못 자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린 시절의 오렌지인 샘 바커와 다시 연락하는 것이 목표였다. 샘은 경찰서에 입사해 제니가 퇴근한 후 급하게 형사가 되기 위해 진급했다. 태어나서 연락이 끊겼는데 벨이 몇 번 울리고 나면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내 기억 속에 각인됐어요. 그의 거친 목소리가 전화선을 가로질러 갈라졌습니다. 말한 웰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샘 일찍 전화해서 미안하지만 정말 미안해요. 혼란스러워서 최대한 빨리 데릭과 클러리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말했어요. 삼은 저 쥐새끼들이 다락방에 아이를 가두어 으르렁댔어요. 메리애는 제 직원을 꼭 붙잡으세요. 최대한 빨리 끝나겠습니다. 3이 보여줬어요. 거기에서 2시간 후에 제가 아이자에게 토스트를 만들고 있을 때 3명의 젊은 경찰관이 탄 페티 트럭을 끌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험이 없는 경찰관의 돌연변이들, 아동학대와 부당구금이 이 사건의 명백한 혐의입니다. 모든 증거를 가방에 표시하고 카메라를 비추며 복도를 따라 흩어진 경찰관들 창백한 얼굴, 녹슨 사슬, 곰팡이 핀 음식 용기, 너덜너덜한 옷 등 증거가 가득한 더플백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크라이스트 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긁힌 턱을 긁었습니다. 목소리는 열정적이고 무미건조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가져온 것으로 그 가학적인 놈들을 못 박아도 될까요? 그는 내 어깨를 꽉 붙잡고 그를 감옥에 묻어버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샘은 엘리자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단호하게 그녀를 아동보호 클리닉에 데려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의 팀은 그래픽 사진과 의료 보고서를 마주하는 것이 고통을 초래할 것임을 알면서도 방대한 증거물을 꼼꼼하게 선별했습니다. 목욕 가운에서 좀 더 격식을 갖춘 복장으로 빠르게 옷을 갈아입은 후 정의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시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다음 작업은 날짜가 기록된 랄러덱스를 스캔하면서 치열한 소송 변호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멜런 스코필드라는 이름을 거친 목소리로 발견했습니다. 멜런은 데릭과 클러리서의 비열한 행동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 사건을 설명하는 전화에 응답했습니다. 나는 다른 쪽 끝에서 상당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몇 분 후 나는 법적인 서류와 운동 장비, 엄숙한 얼굴에 갈색 머리와 진홍색 바지 수트를 입고 작업 공간이라기보다는 고급 복싱 체육관을 연상시키는 내 모퉁이 사무실에 앉아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광범위한 범죄 목록을 나열하면서 나를 무표정하게 여겼습니다. 단계적 주택 인수를 꼼꼼하게 반복한 후 엘리자를 향한 잔인함의 고조와 금융 조작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멜란의 표정은 여전히 금욕적이지만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분노가 스쳤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배를 뒤집는 사진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침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 중범죄 혐의로 궁지에 몰리자 멜란의 얼굴에 암울한 미소가 스치고 정말 괴로운 곳에 보복하자 그녀는 범죄 음모로 가족을 파괴하고 사기를 저질렀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내 언어로 말하는 모든 마지막 한 푼도 빼앗을 것입니다. 스코필드 양, 내가 대답했습니다. 결단력이 솟아오르는 느낌. 그 엉덩이가 모든 것을 우리 이름으로 다시 서명할 것입니다. 데릭과 클러리서는 가족 상봉을 할 것입니다. 바뒤에서 야성적인 미소가 멜란처럼 내 얼굴에 비춰졌고 나는 우리의 전략을 시력으로 고정했습니다. 데릭과 클러리서에 대해 임박한 레커닝이 다음 며칠 동안 크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꼼꼼한 조사를 통해 증거 로그와 의료 기록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포어트 낙스3이 이웃집에서 감시 영상을 추적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더 엄격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고 무시와 심리적 학대의 기괴한 패턴을 함께 엮어 이제 함정을 터뜨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놈들을 적발로 잡아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멜라는 책상 위에 손을 굳게 움켜쥐고 스모킹건을 0으로 남겨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와이어를 착용하고 물었습니다. 감정이 쇄도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등을 돌릴 생각을 하니 가족관계가 오래전에 끊어졌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멜란의 눈은 강철 같은 결심으로 나를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엘리자를 위한 정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게 삼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결심한 고개 끄덕인 당신 말이 맞아요. 뭘 해야 할까요? 2일 후 멜란의 사설 탐정이 감시 장비가 가득한 서류 가방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마이크로 카메라 숨길 수 있는 마이크, 그가 저에게 전화를 걸면서 작동했습니다. 샘이 저를 옆으로 끌어내 아버지의 걱정이 담긴 목소리가 당신인가요? 확실히 당신은 이 메리앤 직조를 하고 싶군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이미 그들을 묻어버릴 만큼 충분합니다. 위험은 아닙니다. 샘을 간과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팔을 굳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두 무자비한 소시오패스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원합니다. 영혼 없는 괴물이 진짜 샘이기 때문에 그들을 볼 수 있는 세상은. 샘이 잠시 내 시선을 잡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심호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멜란과 샘이 사물을 지켜보는 동안 맨션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으스스해진다. 나는 벨손을 흔들면서 클러리서는 이미 찌푸린 얼굴로 찡그린 그녀의 병약한 화장에 잘 반응했지만 할머니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는 내가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사랑스럽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지금 말을 하면 그녀의 눈알이 극적으로 잘 굴러가지만 빨리 가십시오. 나는 페디큐어를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한테 직접 들으러 왔는데 두 크레타인 클라리사는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엘리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른 척했다. 나는 모든 불쾌한 세부사항을 기억하면서 침착하게 대답했다. 더크는 머리가 핑핑 돌면서 사악하게 눈을 흘렸다. 클라리사는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내서 당신은 우리 딸 그녀를 의미합니다. 말투에 경멸이 물씬 풍겼지. 내 금속 같은 꼬맹이가 운 좋게도 그녀를 지붕 아래서 살 수 있게 허락한 건 행운이야. 나는 이를 악물고 입 조심하라고. 훈계에서 더크는 당당하게 으르렁대며 서류를 내려놓았고 그는 나를 덮쳤어. 그의 뜨겁고 더러운 숨결. 그가 슉슉 소리를 내는 동안 내 얼굴을 간지럽히거나 그 쓸모없는 뼈 자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녀를 강제로 상대해야 하는 순간 그녀는 짐으로 가득 찬 돈 구덩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클러리서는 우리 자원에 역겨운 부담을 주며 울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 부루퉁한 놈을 눈에 띄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봉사했습니다. 대릭의 말이 가라앉자 백열의 분노가 내 핏줄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는 내 목소리가 전달하는 학대와 투옥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악한 인정을 기록하겠다는 결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강요된 무심함.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강인한 사랑의 외관. 클러리서, 당신이 당신의 행동을 확인했을 때 타락한 꼬꼬댁이 당신의 입술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아마도 다음번에는 당신이 말한 행동 대신 소나무 상자가 될 것입니다. 포인트. 내가 더크에게 던진 숨겨진 마이크를 떼어내서 잘난 체하는 얼굴이 역겨워 인간을 위한 뒤틀린 변명. 주먹을 꽉 쥐고 으르렁거렸어. 마지막 말까지 모두 기록했어. 이 비열한 괴물들이 앞으로 20년 동안 8X10세포를 즐겨라. 결과를 준비하라. 우리는 당신이 더크와 함께 훔친 것을 되찾았고 클러리서의 타락한 인정은 마침내 정의의 바퀴를 돌렸지만 정의를 향한 나의 탐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 가족을 산산조각 냈고 내 무고한 손녀를 괴롭혔으며 내 유산을 약탈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세계적 규모의 평판은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무너질 수 있으며 멜라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략적인 전화통화를 가장 먼저 한 것은 오랜 대학 친구이자 지금은 저명한 온라인 잡지의 지역 편집자인 스텔라 랜드였습니다. 학문 분야에서 우리는 오만함과 불의를 폭로하려는 열정을 공유했습니다. 스텔라, 메리앤 웰스예요. 침울하게 말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엘리트를 폭로하는 이야기를 쓰기 위해 우리가 항상 꿈꿔왔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나는 더크와 클라리사의 학대와 사기에 대한 자세한 증거를 이야기했고 녹취록과 문서를 제공했습니다. 스텔라의 놀란 침묵 뒤에는 이것이 내가 한 것 중 가장 큰 폭탄 폭로가 될 것이라는 결심이 뒤따랐습니다. 그녀는 상류사회의 괴물들이 가학적인 학대자로 폭로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헤드라인에 대해 나는 보복적인 만족감이 그들을 사회에서 본 것 중 가장 욕먹는 쓰레기로 만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스텔라가 제 계획의 다음 단계는 추신성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엄숙하게 장담했습니다. 저는 지역 뉴스지 휴사에 연락하여 더크와 클라리사의 집을 직설할 젊은 야심찬 기자의 명단을 올렸습니다.
밤낮으로 48시간 동안 모든 것이 극적인 공개로 설정되었습니다. 먼저 온라인에 노출된 스텔라의 폭발물은 인터넷을 뒤흔들어 모든 무자비한 행동을 소름 끼치게 정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엘리자의 참혹한 구조를 포착한 경찰의 긴 영상이 포함되면서 사회는 붕괴되는 웹사이트와 압도적인 서버에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뉴스는 들불처럼 퍼졌고 경찰이 소파에 앉아 유죄 증거 상자를 연달아 들고 등장하는 매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열광적으로 맨션에 내려왔습니다. 백만장자 부부 데릭 윌디의 몰락과 분노는 사진작가들의 공세를 지나 행진했으며 한때 화려했던 클라리사는 이제 기자들의 공격적인 질문으로부터 그녀의 얼굴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의 폴프롬 그레이스는 신속하고 무자비하여 내 안에 원초적인 기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오만한 가학적인 도둑들 알카폰의 자신보다 더 세게 무너뜨린 것은 나의 치밀하게 고안된 복수 계획의 궁극적인 상이었지만 그것은 우주가 나에게 대량 살상 무기를 건네주어 평생 무력감을 느낀 이후의 시작일 뿐이었고 나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데릭과 클러리서의 도움이 모두 지워졌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일라이저의 할로 시선은 저를 결의로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고통스럽게 한 것처럼 그들도 고통받게 해주세요. 그녀는 내 시선을 그녀의 유령이 나오는 표정에서 화면 속의 괴물들로 옮겼습니다. 정의로운 분노에 휩싸인 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카메라가 데릭의 모습을 확대하자 차갑고 무자비한 철창 뒤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일그러진 얼굴에 입술을 잡아당기는 작은 잔혹한 미소 이것은 데릭과 클러리서의 세계적인 불명예가 달성된 종말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사법 경기장에 들어서서 삶과 그 일행이 옆에 있는 타락한 독수리들에 대해 완전히 타협하지 않는 승리를 확보해야 할 때였습니다. 나는 전투 준비를 하고 법원 문을 통과해 행진했습니다. 멜라는 분비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진홍색 안경 뒤에서 그녀의 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가학적인 슬러그들을 지옥으로 곧장 보낼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녀는 결단력 있게 목소리를 훔치며 물었고 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알았습니다. 그녀는 숨막히게 중얼거렸고 나는 우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것이다. 갤러리는 밤새도록 미디어 서커스의 분노한 청중들로 아가미까지 꽉 차 있었다.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합법적인 블록버스터가 되었다. 정의에 기뻐하는 원고의 소리가 들렸다.로 경찰서 아래에 있는 아동 학대자들은 의자를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생명을 가질 가치가 없다. 데릭과 클러리서는 거만함과는 거리가 멀고 창백하고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천둥 같은 비난의 합창 속에 끌려갔습니다. 엘리자의 삶을 지배했던 폭군 데릭의 깊은 증오에 찬 눈은 내가 앉자마자 나를 발견했다. 나는 입술을 찡그린 채 잘난 척하는 미소를 지으며 한결같은 시선을 유지했다. 다음날 불꽃놀이가 시작되자 독한 증거의 구름이 내리기 시작했다. 길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목졸라 범죄 현장의 생생한 이미지 데릭과 클러리서의 끔찍한 고백에 대한 무서운 오디오 녹음 그러나 가장 강력한 증언은 일라이저가 입장할 때 출처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조용한 법정은 그녀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인 날카로운 발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고 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흐느끼며 녹아내렸고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모든 분노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유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통 없는 불쌍한 젊은이가 정서적 공격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멜라는 더크와 클라리사를 부와 권력에 의해 타락한 영혼 없는 독사라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난 열띤 논쟁의 선두에 섰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어린 소녀가 자신의 병든 탐욕과 타락을 위해 가장 신성한 가족의 유대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 그녀의 독설적인 발언은 청중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햇빛 자체에 대한 생각 자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신화인 지하 동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분간 맹렬한 분노로 해야 할 것입니다. 데릭은 자리에서 뛰어내려 BFF의 유대에 맞서 싸웠습니다. 당신은 낡은 방망이를 말랐습니다. 당신은 사회에서 추방되고 나인스 서켈로 보내질 것입니다. 클러리서는 꿀꺽꿀꺽 흐느껴 울었습니다. 판사는 화가 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천박한 목소리는 혼란이 배심원들을 진정시켰을 때 배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떨고 있는 이 개인들의 행동만큼 인간의 품위와 존엄성이 완전히 저버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내 경력 전체에서 눈에 띄게 세대 간의 트라우마와 착취의 깊이를 보여주는 이보다 더 인상적인 예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된 실질적인 증거가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법령에 따라 심각한 형사 책임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극악무도한 사건에서 덕후와 클라리사의 산산이 부서진 껍질을 순수한 혐오감으로 바라보며 세상이 당신의 편결을 기다리고 있는 더 종교적인 결정이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를 간청합니다. 배심원은 빨리 파기했습니다. 나는 1시간 안에 미묘한 고개를 끄덕였고 배심원들이 돌아오자 갤러리에서 환호가 터져나왔고 역사적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복적인 범인은 데릭과 클라리사를 힐끗 바라보며 오랜 투옥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똑같은 충격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조롱하는 메시지를 입으로 말했다. 단 3시간의 심해 끝에 게임이 끝났다. 로즈 감독이 판결을 내리자 배심원단은 돌아왔다. 긴장된 침묵이 법정을 뒤덮었다. 데릭과 클라리사는 경직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새겨져 있습니다. 감독관은 갤러리에서 튀어나온 최종 의자로 공기를 강조하며 퀴퀴한 분위기를 몰아냈습니다. 클라리사는 흐느끼며 2배로 몸을 굽혔고 데릭은 여전히 눈을 금욕했습니다. 경범죄 경멸 아동학대 및 불법 감금방 카메라를 통해 콸콸 울려 퍼지는 악명 높은 범죄자들이 운명 명령의 기념비적인 영향을 흡수하는 이 법정에서 판사의 명령하는 목소리는 소동이 점차 가라앉으면서 혼란을 채찍처럼 가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데릭 필러프 멀로와 클러리서 루이즈 멀로는 여기에서 정당하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남은 옵션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그의 앞에 비참한 영혼을 꿰뚫는 그의 고대의 눈을 시작했습니다. 무고한 아이의 생명을 소멸시키다 무의미한 물질적 이득과 사회적 지위를 위해 숨을 죽인다. 그는 계속해서 그들의 행동을 영혼이 없고 계산된 악이라고 비난했고 클라리사는 떨고 데릭은 멍하니 쳐다보았다. 데릭은 긴 목록을 검토하는 동안 그의 차가운 시선의 대상이었다. 오늘 배심원단이 중범죄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나는 멀로 씨에게 최소 28년을 복역할 때까지 가석방 없는 35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데릭은 입이 딱 벌어졌으나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그를 무자비한 사람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완전히 괴물 같은 범죄에서 당신의 중심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속이 빈 정육점 나는 멀로를 그리워하는 당신에게 최소 32년 동안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연방교도소에서 40년을 선고합니다. 판사는 면책을 선언했습니다. 떨리는 클라리사는 괴물만이 말할 수 있는 비명을 지른다. 클라리사는 걷잡을 수 없이 흐느끼며 땅바닥에 쓰러졌고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를 끌고 가려고 몰려들자 그녀의 뺨은 마스카라로 얼룩졌다. 데릭은 강철 팔찌를 손목에 차고 체념하며 고개를 숙였다. 재산 담보의 모든 자산을 배상하고 귀하의 이름도 이제 피해자들에게 재배치될 주정부에 속합니다. 나이든 판사는 이 법령에 따라 더러운 부부에게 눈살을 찌푸리며 덧붙였습니다. 올리브 귀하의 부당한 이익은 귀하에게서 빼앗기고 남은 것은 모두 썩은 뼈에 누더기를 걸치고 내 뒤에 있는 엘리자는 안도의 마음으로 흐느끼며 손을 잡았다. 나는 팔을 뒤로 뻗었다. 오늘은 아무리 작고 불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데릭은 BFF가 패배한 죄수들을 끌어당길 때 나를 한 번 더 맹렬하게 쳐다봤다. 영구구금을 향한 고된 행군을 위해 나는 그의 성난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고 내 입술을 의기양양하게 비웃었다. 나는 역겨운 두려움에 안녕 안녕 써니 보이라고 중얼거렸다. 한순간도 비누를 떨어뜨리지 마라. 그의 얼굴은 텅 비어 있었다. 허스크 뒤틀려 무기력한 길들여 지지 않은 분노의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데릭과 클라리사가 삐걱거리는 감옥을 통해 사라지자 내 안에서 끓어오르던 모든 분노와 복수심이 마침내 눈을 깜박였습니다. 게이츠는 엘리자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코드에 뒤틀린 시면 속으로 영원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암의 썩음이 제거되어 가족의 독성순환이 효과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용기를 내어 빛 속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황량한 감옥 게이트는 데릭과 클라리사 뒤에서 찰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영구적인 최종성으로 그것은 내 어깨에서 들어 올려진 숨막히는 모래주머니처럼 느껴졌습니다.
짐과 고통은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가혹한 법원 조명 속에 서서 무자비한 눈부신 빛에 깜박이는 기자들이 위치를 위해 밀리고 마이크와 카메라를 내 얼굴에 밀어 넣었습니다. 웰부인 정의가 실현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괴물들에게 충분히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습니까? 질문을 꿔뚫은 후 재정적 처벌의 정도에 만족하십니까? 랜스의 무거운 공기.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라커스 미디어 스크럼에 대해 소리를 지르려고 시도하는 대신 이상하게 고요한 공허함을 느꼈지만 중심에 섰습니다. 나는 단지 조용히 손을 들었고 그들은 점차 떨어졌습니다. 기대에 잠긴 친구들아, 난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는 어조로 시작했다. 여기서는 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과 그의 배우자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잔악 행위를 저질렀다. 얽힌 가느다란 손가락을 잠시 흘끗 바라보는 것만